사람들에게만 묻는 것이 지방선거를 말할 때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느냐 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뭐 그러면은 그분이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만 가지고 하겠다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은 얼마나 있을 것이냐. 예. 그러면 우리는 결국 지선을 이기기 위한 예.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고심하고 괴로워하는 건데 예. 힘들어하는 건데 국민 여론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 이런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적극적으로 통과, 실시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쪽에 무게를 실으시는군요. 의원들이 전망에서. 대체적으로 이거 좀 어렵다고 하던데요. 예. 실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가장 잘 아시겠지만요. 지금 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극단적으로 자꾸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반대하는 쪽에서 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예. 수습 방안은 뭡니까? 어떻게 그래. 하실 겁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것은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재명 결정이 다시 제고되어서 예. 다시 당으로 그럴 가능성 없는 것 같은데. 그래, 거기 제고를 하면 예. 그래 되면 다 해결되죠. 예. 그러면 그만하잖아요. 예. 강성진 씨 떠난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 마음을 얻는 부분이 예. 선거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데 가능성이 약간 좀 떠고 봐야 되겠죠.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방법이 예. 왜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뭉치자. 네. 반대를 줘야 안 됩니까? 네. 한 대표님이 싫은겠고 네. 그 지지자들 마음이 떠났어요. 예. 그럼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예. 동기부여. 예. 그게 없어요. 자, 그게 다 없는데요. 제가 진짜 궁금한 부분. 그래서 한동훈 계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겁니다, 질문은. 저희는 네. 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지는 부분은 네. 아무래도 지금 좀 요동치는 시기가 올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지방선거 윤석열 전 이후에 대통령의 말씀인가요? 이전에 예.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예. 내란 1심 예. 너무나도 중요한 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이 시작될 때 예. 우리 당의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예. 당의 상황, 예. 우리의 지선에 대한 전망이 너무 어두우면 예. 그럼 이제 그 밑에 이제 지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 분들조차도 그 이야기 주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요동치는 시기는 한 두세 번 올 것인데 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그때는 우리 친한계가 뭐 어떻게 목소리를 내지를 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하기에는 저희가 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권한이 지금 없으니까 예. 요구는 하지만 안 받아들여지면 짠 살림 못 차립니까? 아예 그냥 새 살림. 그거는 제가 예. 지금 설명 안 드렸는데 예. 한 대표가 돌아오겠다 했지 않습니까? 예. 돌아오겠다는 의미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안 되겠다는 예. 뜻이니까 우리 의원들은 나와서 당을 지키고 예. 쇄신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면서 한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그 기반에서 기다렸죠. 이게 말은 좋은데요. 그게 지금 말은 좋습니까? 아니, 뭐 말은 좋다는 의미가요. 예. 그게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지금 당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자꾸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 지선을 졌다고 해서 예. 저 당대표 지금 체제가 그래 나 졌으니까 물러갈게요 하면 할 것인지 과연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영남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과연 그리고 그냥 정말 어떤 영남 특히 TK의 어떤 섬 같은 정당으로라도 우리는 이거 치고 가면 되지 우리가 뭐 급할 게 있어 이런 정상을 당을 꽁꽁 장악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낙관적인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네. 선거에서 치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다 그렇게 하죠. 그거는 상식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런 지금은 안 그럴 것 같다. 예, 상식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예. 그때는 좀 저항이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많이 지금 버텨내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지선을 지킬 때 예. 우리가 요구하고 좀 이렇게 해달라 했던 부분을 예. 좀 수용하면서 지선을 치렀다면 우리가 당신도 최선을 다했으니 네. 계속해서도 최선을 다했으니 뭐 불가피하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런 게 얘기만 예. 지금 사실 우리 많은 민심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또는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그런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고 이런 절에는 일단 네. 수용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갈 길을 가기 시작. 예. 맞죠? 그건 맞죠? 예, 맞죠. 본인 갈 길을 가면서 졌기 때문에 예. 사실 할 말이 없죠.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자, 그래서 지금 뭐 본인 관계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더 극단적으로 뭐 전두환 씨 사진을 건의하는 토론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전환기 씨한테 휘둘리고 있습니까? 안 휘둘리고 있습니까? 대표가 지금 당 지도부를 만들어 보면 전두환을 거지한 거는 우리는 먼저 받은 게 한 번도 없다. 이래 아니 토론하자니까 그게 먼저 하는 게 그게 이제 공수처 얘기한 것이고 예. 우리 당에서 딱 장려된 것들
윤석이나 외치지 않으면 떠나겠다. 아니, 윤석열을 외친다면 누가 이거죠? 장동혁 후보 윤석열을 외친다면 예. 윤석열이 안 된다고 외친다면 그렇죠. 안 된다고 외친다면 예. 떠나겠다. 예. 아, 그게 버리겠다. 참, 예, 버리겠다. 참 그게 두렵기도 하겠죠. 예. 그리고 그게 전환길 그 검사의 그 세력만 아니잖아요. 예. 지금 감성제일청이 검찰이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상황이 해소되겠습니까? 뭐죠? 지방선거지고 이런다고. 그게 당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사실은 어떤 해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 어느 누구도 답을 내지 못하고 그러면 대표 결단이죠. 예. 그건 더, 그것도 갈 길은 대표가 좀 결단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그 관계가 많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감성일청이 결국 한동훈을 근데 만약 제가 어떤 언론을 이렇게 뵙기가 좀 약간 뭐랄까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모든 상황이 지금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 당이 좀 그런 예. 그러면 도저히 결단을 하는 모습을 좀 어느 부분이라도 예. 그 결단이라는 것은 왜냐면 강한 행동, 강한 부딪힘 뭐 이런 것도 한번 있을 법도 한데 뭐 무기력하게 줄줄줄 끌려가는 것 같아서요. 그 합리적인 어떤 나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결단이라는 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예. 저희가 지금 뭐 당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그렇다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 관망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친한계와 대한과 미래가 30명 합쳐도 사실은 굉장히 큰 숫자는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절반 정도 나를 통해서 안 되시니까 전혀 안 되시니까 그래도 결국 따져보면 이 숫자가 당의 대세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저희가 불만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 요구에 안 들을 것 뻔하고 해서 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그 안에 법칙이나 다른 나라에서 저희가 그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저희가 지금 저희가 불편한 그 저희가 한계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십니까? 지금 뭐 저희가 독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극단적인 방법을 하고 그렇죠. 극단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헷갈려요, 저거는. 그거는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대요. 그게 여러 가지로 현실성, 그 다음에 좀 부담도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어떤 개혁적인 초선들이 많이 하셨죠. 지금 우리 초선들이 많이 좀 이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들이 뭐 의견을 활발히 교환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계엄을 거치면서 너무나 큰 일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의사가 다니거든요. 거기서부터 저희는 갈라졌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신윤이나 신앙이 이런 부분으로 또 중립을 해가지고 좀 그런 성향들이 구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지를 뭉치고 하는 그런 거는 지금까지 초선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영남이 불안하고 TK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 같은 거 없습니까? TK 정도 맞지 않겠나요? 그 정도가 정말 우리 2018년에 그런 것처럼 TK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좀 다른데. 사실 또 제일 중요한 게 서울시장. 이쪽 회가 의미가 좀 큰데 오세훈 시장이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사퇴를 요구했겠습니까? 무슨 다르게 불안하겠죠. 공천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장 후보가 되더라도 현장에서 지금 치는 게 너무 어려 보이거든요. 그렇게 강하게 저는 사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참 좀 이해가 돼요. 오세훈 시장의 그 표현이 평소보다 좀 분명하고 강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상황이면 왜안 이렇게 막그 정렬하는 상황? 후보가 있는 지역에서 먼저 이길 때가 될 거 아닌가? 일단은 뭐 TK 제도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여러 지역이 있는데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의견이 시가 잘 안 되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 출마 얘기 됐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국회 보고 싶은데 지역도 자칫하겠죠? 저는 가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중에서 어디가 비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비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따라서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승산이 있는 것인지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뭐 홈즈 뛰어들어라 이런 얘기도 하는 데 대해서 반응이 뭡니까? 경기 지역 이런 데 한번 뛰어들어서 그게 국민의 후보가 아니고 나가더라도 무소속으로 나가요. 그렇게 나가면 더 확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무소속 모험을 해라 그런 얘기 있죠. 저게
재보궐선거가 나오는 걸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 지역을 봐요. 지역을. 그 지금 대구시장도 네. 주호영 뭐 부의장이라든지 예. 추명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 누가 될지 모르거든요. 예. 그 지역이 어디가 되는가 봐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수도권도 예.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정 의원은 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보기에는 예. 한국은이 대표가 제명되고 이런 부분에 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입장이지만 예. 이럴 때 정말 뭐 희생의 리더십을 보여야 되겠나 그럴 것 같습니다. 희생이 뭐가 있겠네 한번도 된거 나감으로 인해서 국민의 후보와 다퉈야 될 정도의 선수를 네. 생각합니다. 예. 우소도 출마하면 그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 우소 출마한다고 국민의 후보를 멈춰 나간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 후보가 경쟁한 상황에서 이 또한 또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 안 하게 되는 예. 이런 결정을 하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제가 볼 때 제가 설동 위원장께 여쭤보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그나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되면 같이 가기 불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거기 동의 안 하십니까? 네. 이 강동혁 지금 지도부 체제랑 국적으로 같은 당을 이루고 같은 정책 지향하는 가기 불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하는 분도 있는데 거기 동의하시지 좀 저희가 많이 분열되어 있고 많이 거리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번에 있었던 그 일도 그만큼 우리 당이 지금 많이 서로 간에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고 이런 걸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런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이 짧은 시간에 다시 유통하고 시간을 불가능해야 한다고 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답답한 거죠. 그렇다고 이 지선이 끝나면 이게 어떤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냐?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한치앞을 내다보지는 못하겠고 정말 저도 뭐 제가 한 명이 또 의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좀 굉장히 좀 암울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희 뭐 이건 저 어떤 기자로서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평가인데 유일한 방법은 말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정말 칼같이 또 강하게 어떤 행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하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런 방법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뭐 답답하고요. 실질적으로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기본 어떤 의기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의원들이 또 좀 신중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장애가 되겠죠. 왜냐면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의원들은 각자 생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뭐 같은 친한계를 하더라도 성향이 좀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분명하신 것보단 각자의 이해관계가 분명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입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참 그래도 오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여하튼 오늘 이번에도 청취율 1등 나오셨다던데요. 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정 의원님 다 도와주시고 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고해드린 대로 최강철 미주민주참여포럼 K-팩 대표 박현민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자, 아이스 단속 지금 뭐 계속 어떤 상황입니까 보시기에? 르네 굿하고 37살의 동년배 르네 둘 다 굿하고 37이시죠? 그렇습니다. 알렉스 프레리에가 백인 시민권자를 살해하는 바람에 미국 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또 저항 시위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 강도, 시위를 진압하는 강도와 방법은 좀 누그러졌는데 아직까지도 ICE의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저항도 지금 확산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저항 자체는? 저항이라는 거는 단속이 강할수록 더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저항은 지난 주말에 금토일 날 학생들까지 많은 중고등학생까지 참여한 가운데 300군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뭐 1000군데, 2000군데까지는 벌어지진 않았지만 그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중동 남부가 혹한에 아주 어려움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 때문에도 춥지만 그 스톰 때문에도 지금 엄청 추운 미국인들은 그런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더 저항 확산되고 막 불 붙고 뭐 이런 분위기까지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보시기에 전망을 좀 해주시죠. 지금 미국인들도 굉장히 놀라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적어도 자유와 평등, 인권
거침없는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세입자 낀 다주택자를 걱정하는 신문사설을 거론하며 SNS에 올린 글입니다. 청와대 참모 가운데 일부 다주택자들은 주택 처분에 나섰습니다. 잠시 후 뉴스 신세계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오늘도 합당 관련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 뜻에 달려있다고 했지만 과연 갈등을 극복하고 합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간 정치 동향에서 이동영 작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고 정성구 의원 제소 여부도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소위 친한계 의원들 속가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지 친한계 정성구 의원 3부에 인터뷰하고요. 트럼프 정부는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마구잡이 단속으로 미국 사회가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도 큰 충격 속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광철 미주 민주참여포럼 KPEC 대표에게 미국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권순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네, 뉴스 신세계 MC 현영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스 만나보기 전에 네, 지난 1월에 진행된 청취율 조사에서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또 1위를 달성했습니다. 무려 12분기 연속 1위, 전국 유일의 두 자릿수 청취율입니다. 정말 엄청난 성공이죠. 12분기면 4년인가요? 3년인가요? 12분기 연속 압도적 청취율을 기록해서 오늘 좋은 의견 포인트를 넓게 널담한 커피 이걸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문자번호 샵8008번 샵8008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단 유튜브로는 선물 발송이 어려우니 참여는 문자나 미니로 부탁드립니다. 예, 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알아볼까요? 네, 코스피가요 네. 5,3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83.02포인트, 그러니까 1.57% 문제에 국민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부동산 집값을 이번에는 반드시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예. 그리고 실행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문제는 측근들입니다. 대통령 혼자 집값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지금 확인된 바로는 강유정, 김사고 이 두 사람만 매물을 내놓은 걸로 알려졌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또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정책적 의지가 분명하고 예를 들어 집에 돈이 많지 부채가 필요해서 다 충분한 세금을 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가지고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분명한 건 분명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 프로세스 그 공감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정책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를 들어 그 내일 어떤 결심이 돼 있는 사람들도 무조건 팔아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지금 뺏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보유하려면 그만큼 세금을 내라.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 분명히 해야 될 건 분명한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보유하려면 이걸 확신시켜줘야겠죠. 예. 자, 시장만은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 용산구, 성동구, 강동구 이 지역에서 예. 대통령 강경 발언 이후에 매물이 크게 늘었다. 예.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조금 적긴 하지만 강남구에서도 급매물이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는 1월 24일, 불과 며칠 전이죠. 예. 1월 24일에 1만 844건 정도였던 매물이 2월 3일, 어제죠. 1만 1340건으로 약 500건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송파구에서 대장주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제 잠시 멜스 특정 아파트를 그런데 여기는요 그 며칠 사이에 73건의 매물 보도가 나왔어요. 73건이면 이제 가격을 흔들 수 있는 예. 공장입니다. 분명히 정책적 효과가
의욕도 형성돼 있어서 선뜻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정도죠. 근데 좀 특이한 건 홍준표 전 경기시장 정부 부동산 정책에 공감한다 이런 뜻을 받았나요? 네, 국민의힘 대표 정치인이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아주 강경한 부동산 소유 제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해서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입니다. 이걸 놓고도 일부 언론에서 공산주의냐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대표 정치인 홍 전 시장이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거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에요.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서 이런 정책을 펼친다면 좀 공산주의냐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홍 전 시장은 특히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신화 때문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이 이재명 대통령 말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의 말 같은. 그렇죠. 현재 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공급 측면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는데요. 주택 공급은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바꿔서 주택 공급수를 확대하고 강북 대개발, 서울을 말하는 거겠죠. 강북 대개발을 하되 재개발 재건축 시 교육 환경, 문화 환경, 의료 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 또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로 가볼까요? 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 감시됐죠? 네. 그 어제 서울중앙지법